지난해 5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. 네, 일단 이 60대 여성과 남성은 한때 연인 관계였습니다. 지난 2018년부터 동거를 해왔는데요. 그러다 지난해 3월에 이 여성이 남성에게 이별 통보를 합니다. 그런데 이 남성이 2달 뒤인 5월에요.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 외출하던 이 여성을 발견을 합니다. 그리고 자신의 차를 타고 쫓아가서요. 자신의 차에 이 여성을 강제로 태운 뒤에 44km가량 떨어진 곳에 내려주는 등 이렇게 여성을 감금한 혐의를 받아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아유, 큰일 날 뻔했네요. 양 변호사님, 그러면 그 여성분이 어떻게 탈출을 한 거예요? 뭐 탈출이라기보다 한 40km가 넘는 곳에 갔어야 내릴 수 있었던 게 이 남성이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왼손으로 운전하면서 오른손으로 여성분의 또 오른손을 잡고 있었대요. 그러니까 운전석 조수석을 건너서까지 창문 문 열까 봐. 그리고 아니면 자동차 전용 도로로 가거나 그렇게 해서 내리지를 못하게 하고 있다가 이 여성분이 이제 이제 물도 목도 마르고 화장실도 가야 된다.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겨우 이제 거기서 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요. 그러면 이 남성의 구체적인 범행 과정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같은 아파트 매입,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? 자, 이 사람들 참 이 남자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. 4년여 정도 동거를 했는데요. 좀 일지로 보면 2022년 3월 달에 의처증 등등으로 이 여성이 남성한테 결별을 통보를 했습니다. 통보를 하고 이 몰래 이제 강원도 원주 쪽에 이사를 갔는데요. 이제 이사를 갔는데 문제는 이 남성이 이 여성의 주소를 수소문해서 알아냈고요. 알아낸 다음에 범행 며칠 전에 이 여성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문에 정면에 호실을 하나 매입을 합니다. 매입을 한 다음에 이 여성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계속 유심히 살펴보다가 여성이 나갈 때 자신이 뒤따라 차를 타고 나간 다음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. 야, 진짜 저 정성으로 말이죠. 저 에너지를 진짜 다른 일에 쏟아부었다면 저 사람 진짜 뭘 했을 겁니다, 교수님. 뭔가 이룩했겠죠. 예.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 여성에게 내가 사람 시켜서 너 어디 있는지 내가 찾아낸다고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.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뭐 여성의 휴대전화 뺏고 운전을 갖다가 속력을 높여서 하면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여성이 이사한 이 아파트 공동 현관문이 보이는 호실을 매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? 야, 정말 나는 대단하다. 아하. 왜냐하면 이 그 가장 핵심이 의처증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혹시 자기가 추측했던 것이 다른 뭐 남성과 만난 그런 어떤 현장을 본다든가 이런 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일반인들은 저렇게 시간과 돈과 노력을 갖다가 투자하기 힘든데 글쎄요, 이분이 뭘 하고 있는 분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. 보통 이렇게 그 앞집을 이렇게 매입해서 감시하는 거, 이거 예전에 중앙정보부가 무슨 막 그 삼김 씨들 뭐 주변 집 매입해서 하던 짓인데. 아니 뭐 러시아 스파이 옛날 뭐 예. 소련 스파이 이런 정도에서나 나오는 거를 의처증 때문에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다라는 건 처음 한 행동이 아니겠죠, 당연히. 재판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분도 의처증 때문에 헤어지자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이미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잠정 조치 처분을 받은 적이 접근 금지 같은 걸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좀 했을까요? 네, 일단 이 남성은 감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.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의 치밀함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. 그 피고인 몰래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내기도 했고 관찰할 수 있는 집까지 매수했고 사건 당일에 외출하는 모습을 보니까 곧바로 따라가는 등 사전에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요. 거기에 더해서 감금까지 한 것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.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면서요.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잘 나가다가 저기서 딱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다 귀를 멈춤하는 거예요. 집행유예입니다. 집행유예. 그래서 검사도 말이죠.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항소를 했다는 건데. 그렇죠. 이제 검찰 역시 형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너무 터무니없이 가볍다고 여겨지면 항소를 할 수가 있고요. 2심에서 그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새롭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형이 너무 가볍다. 그래서 부당하다면서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요.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특별히 변경할 사정이 없고 이 양형 그 범위 안에서 했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항소를 기각을 했습니다. 자, 이 교수님, 우리가 보통 이런
무슨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뭐 이런저런 학폭도 그렇고요. 재판 결과를 저희가 소개해 드릴 때마다 집행유예. 일단 집행유예 집자만 나오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또 하면서 막 너무너무 화를 내십니다. 예? 그러니까 이제 스토킹 범죄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또 추가적인 불상사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단언하기가 힘든 그런 사안인데 현실이 이러니 어떻겠습니까? 지금 이제 이 피해를 입은 여성이 또 한 번 밤에 그 사람 모르게 이사를 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아닌가. 그렇지 않고서야 바로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생활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